천천히 나이 드는 지혜, 우리 몸의 시간을 되돌리는 건강의 비밀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는 여러분의 동반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더 깊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격려가 됩니다. 이 지혜가 소중한 분들께도 전달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는 것 또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건강과 평화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나 오래 사는가는 더 이상 중요한 질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건강하고 활기차게 존엄을 지키며 나이 들어갈 것인가? 많은 분들이 노화는 그저 시간이 흐르면 당연히 찾아오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생각에 작은 균열을 내보려고 합니다.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은 지혜와 건강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스탠포드 의과대학에서 노인학을 깊이 연구하고 수많은 어르신들을 돌보며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느리게 나이 드는 법, 즉 저속 노화의 비밀을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병 없이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두 발로 걷고 맑은 정신으로 세상을 느끼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충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1장, 내 몸을 태우는 보이지 않는 불씨, 염증성 노화 혹시 이유 없이 몸이 붓고 관절이 쑤시거나 머리가 안개 낀 것처럼 멍하고 집중이 안 되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도 뚜렷한 병명은 나오지 않는데 내 몸은 분명 예전 같지 않다고 신호를 보내는 순간들 말입니다. 의학계는 최근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염증성 노화라는 개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으로 생기는 급성 염증과는 다릅니다. 마치 꺼지지 않는 작은 불씨처럼 우리 몸속에서 수십 년에 걸쳐 만성적으로 낮은 수준의 염증이 계속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작은 불씨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바로 우리의 잘못된 생활 습관입니다. 부족한 수면, 운동 부족, 그리고 가공식품 위주의 식단. 이 세 가지가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교란시키고 염증이라는 불씨를 계속해서 키워나갑니다. 이 불씨는 조용히 우리의 세포를 늙게 만들고 혈관을 병들게 하며 결국에는 치매, 심혈관 질환, 암과 같은 큰 병으로 번져나가는 도화선이 됩니다. 한 50대 여성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관절염과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앓고 있었고 늘 머리가 막지 못해 대화에 집중하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수많은 검사를 했지만 류마티스 인자를 포함한 어떤 수치도 비정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을 깊숙이 들여다보자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불규칙한 수면, 거의 하지 않는 운동, 그리고 바쁘다는 핑계로 대충 때우는 식사. 이것들이 바로 그녀의 몸을 공격하는 염증의 진짜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약물 치료가 아닌 생활습관 교정만으로 그녀의 건강은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염증성 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병이 생긴 후에 약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병의 근원이 되는 내 몸속 작은 불씨를 생활습관 개선으로 미리 끄는 것. 그것이 바로 저속 노화의 첫걸음입니다. 제2장, 젊음의 엔진을 다시 깨우는 현명한 운동법 건강을 위해 많은 분들이 걷기 운동을 합니다. 물론 걷기는 훌륭한 운동입니다. 하지만 노화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핵심은 바로 조니 트레이닝입니다. 헬스장에 있는 러닝머신을 보면 심박수에 따라 운동 강도를 초록색,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으로 구분해 놓은 것을 보셨을 겁니다. 조니는 바로 그 두 번째 구간, 약간 숨이 차지만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한 정도의 강도를 말합니다. 왜 이 구간이 중요할까요? 우리 몸은 조니 강도로 운동할 때 비로소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태우기 시작합니다. 이보다 강도가 높아지면 지방 대신 탄수화물을 급하게 태우고 몸에는 피로물질인 젖산이 쌓입니다. 조니 운동은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를 더 많고 튼튼하게 만들어 만성염증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조니 트레이닝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1912년 3월 30일 운동법을 추천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러닝머신의 경사를 12도로 맞추고 속도는 시속 5km로 설정한 뒤 30분간 꾸준히 걷는 것입니다. 평지를 빠르게 걷는 것보다 경사를 오르는 것이 심박수를 존 2 구간에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면서 동시에 하체 근력을 키우는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만약 헬스장이 여의치 않다면 주변의 언덕길을 오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실내 자전거를 타면서 넷플릭스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것도 꾸준함을 유지하는 훌륭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힘들어서 매일 하기 어려운 운동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현명한 운동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동에 관해 한 가지 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엉덩이 기억 상실증입니다. 이름은 조금 우습게 들릴지 몰라도 이것은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의자에 앉아 생활하는 현대인들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인 엉덩이 근육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엉덩이는 자신이 근육이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허리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어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이 됩니다. 둘째, 우리가 섭취한 영양소와 칼로리를 저장할 가장 큰 창고가 사라지면서 혈당이 쉽게 오르고 당뇨병의 위험이 커집니다. 결국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걸을 수 있는 힘에서 나옵니다. 80, 90대가 되어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비극을 막아줄 가장 확실한 보험이 바로 지금부터 엉덩이 근육을 깨우는 것입니다.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바로 의자 스쿼트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그리고 의자에 앉는 것처럼 엉덩이를 뒤로 쭉 빼면서 천천히 내려갔다가 다시 일어날 때는 엉덩이 근육에 힘을 주며 앞으로 밀어주듯이 일어서는 겁니다. 이 간단한 동작이야말로 엉덩이의 기억을 되살리고 100세까지 네 다리로 걷게 해줄 최고의 운동입니다. 제3장, 무엇을 먹을 것인가? 생명의 연료를 채우는 식사의 지혜 운동으로 근육을 깨웠다면 이제 그 근육을 만들 재료를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젊은이들과 노인들에게 똑같이 근력 운동을 시키면 당연히 젊은이들의 근육이 더 많이 성장합니다. 그런데 노인들에게 류신이라는 특별한 아미노산을 추가로 공급했더니 놀랍게도 젊은이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근육이 성장했습니다. 류신은 근육 합성을 시작하라고 명령하는 스위치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중요한 류신은 안타깝게도 식물성 단백질인 콩류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있습니다. 반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와 같은 육류와 우유, 치즈, 그릭 요거트 같은 유제품에 풍부합니다.
물론 채식은 훌륭한 식단이지만 근육 감소가 심각해지는 노년기에는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치아가 좋지 않거나 소화가 어려워 고기를 드시기 힘들다면 유청 단백질 보충제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영양제 중에서 노년의 건강을 위해 꼭 두 가지만 꼽으라면 단연코 비타민 D와 유청 단백질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근육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이제 음식에 대한 더 큰 그림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육식이냐, 채식이냐와 같은 이분법적인 논쟁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식단의 본질은 그보다 더 단순하고 명확한 곳에 있습니다. 바로 자연식품이냐, 초가공식품이냐의 문제입니다. 초가공식품이란 무엇일까요? 가장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이것을 우리 집 부엌에서 똑같이 만들 수 있는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만든 떡은 하루만 지나도 시지만 마트에서 파는 떡은 몇 달이 지나도 상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유통과 보존을 위해 첨가된 수많은 첨가물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분표를 읽어도 도무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들, 그것이 바로 초가공식품의 증거입니다. 된장, 김, 과자, 음료수, 심지어 건강해 보이는 시리얼까지 공장의 손을 거쳐 만들어진 대부분의 음식은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높이고 장내 환경을 망가뜨립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마트에 갔을 때 화려하게 포장된 가공식품 코너를 지나쳐 흙이 묻어있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 정육 코너로 먼저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미슐랭 스타 셰프가 최고의 요리를 만드는 비결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최상의 신선한 재료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추, 깻잎, 오이, 당근을 사고 신선한 돼지고기나 생선을 사서 집에서 갓 지은 밥과 함께 먹는 것. 그것이 바로 지중해 식단 부럽지 않은 최고의 건강식입니다. 칼로리가 똑같은 아보카도 1개와 치즈버거 1개가 우리 몸에서 전혀 다르게 작용하는 이유를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칼로리의 숫자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영양의 질과 생명력입니다. 제4장, 우리 몸속의 우주,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지키는 법 우리 몸 안에는 수조 개의 미생물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작은 생명체들이 이루는 세계, 즉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우리의 건강과 노화 속도를 결정한다는 사실이 최근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특정한 좋은 유산균 한두 가지를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원시 부족의 장내 환경을 연구한 결과 과학자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현대 도시인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이 그들의 장속에 살고 있었고 그들에게는 현대인이 겪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장 건강의 핵심은 특정 균의 개체수가 아니라 다양성입니다. 마치 다양한 식물이 자라는 숲이 건강하듯 우리 장 속에도 다양한 미생물이 공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다양성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 우리 한식 문화 속에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높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음식은 바로 김치와 같은 발효식품이었습니다. 요거트처럼 기존의 균을 주입해서 만드는 방식과 달리 김치는 배추, 무와 같은 채소 자체에 존재하는 수많은 토착균들이 자연적으로 발효되며 무궁무진한 종류의 미생물을 만들어냅니다. 한 저명한 잡지에서는 미래의 건강식은 바로 김치라고 단언하기까지 했습니다. 서양인들이 열광하는 우리의 김치를 정작 우리는 점점 멀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때입니다.
커피 역시 장 건강에 이로운 친구입니다. 커피콩의 풍부한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훌륭한 먹이가 되어 장벽을 튼튼하게 하고 염증을 줄이는 단세 지방산을 만들어냅니다.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우리 몸속 정원을 가꾸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궁극적으로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위한 최고의 전략은 일주일에 30가지 이상의 식물성 식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채소, 과일, 견과류, 콩류, 씨앗류를 모두 포함해서 말입니다. 30가지라고 하면 너무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식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우리에겐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도라지 무침과 같은 다채로운 나물 반찬이 있지 않습니까? 밥상에 나물 반찬 서너 가지만 올려도 우리는 아주 손쉽게 미생물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는 글 오늘 우리는 노화의 시계를 늦추는 4가지 핵심 기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생활습관으로 몸속의 만성염증이라는 불씨를 끌 것. 둘째, 조니 트레이닝과 엉덩이 근육 운동으로 젊음의 엔진을 되살릴 것. 셋째, 초가공식품을 멀리하고 류신이 풍부한 자연식품으로 몸을 채울 것. 넷째, 김치와 다채로운 채소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라는 우리 몸속 정원을 가꿀 것.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의 철학으로 기결됩니다. 우리 몸을 자연의 일부로 존중하고 가장 신선하고 본질적인 것으로 채우며 꾸준히 움직이는 것. 노화는 싸워서 이겨야 할 적이 아니라 지혜롭게 관리해야 할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어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를 향한 여정을 환하게 비추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들이 건강과 기쁨으로 천천히 나이 드는 지혜, 우리 몸의 시간을 되돌리는 건강의 비밀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는 여러분의 동반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더 깊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격려가 됩니다. 이 지혜가 소중한 분들께도 전달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는 것 또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건강과 평화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나 오래 사는가는 더 이상 중요한 질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건강하고 활기차게 존엄을 지키며 나이 들어갈 것인가? 많은 분들이 노화는 그저 시간이 흐르면 당연히 찾아오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생각에 작은 균열을 내보려고 합니다.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은 지혜와 건강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스탠포드 의과대학에서 노인학을 깊이 연구하고 수많은 어르신들을 돌보며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느리게 나이 드는 법, 즉 저속 노화의 비밀을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병 없이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두 발로 걷고 맑은 정신으로 세상을 느끼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충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1장, 내 몸을 태우는 보이지 않는 불씨, 염증성 노화. 혹시 이유 없이 몸이 붓고 관절이 쑤시거나 머리가 안개 낀 것처럼 멍하고 집중이 안 되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도 뚜렷한 병명은 나오지 않는데 내 몸은 분명 예전 같지 않다고 신호를 보내는 순간들 말입니다. 의학계는 최근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염증성 노화라는 개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으로 생기는 급성 염증과는 다릅니다.
마치 꺼지지 않는 작은 불씨처럼 우리 몸속에서 수십 년에 걸쳐 만성적으로 낮은 수준의 염증이 계속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작은 불씨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바로 우리의 잘못된 생활 습관입니다. 부족한 수면, 운동 부족, 그리고 가공식품 위주의 식단. 이 세 가지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교란시키고 염증이라는 불씨를 계속해서 키워나갑니다. 이 불씨는 조용히 우리의 세포를 늙게 만들고 혈관을 병들게 하며 결국에는 치매, 심혈관 질환, 암과 같은 큰 병으로 번져나가는 도화선이 됩니다. 한 50대 여성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관절염과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앓고 있었고 늘 머리가 막지 못해 대화에 집중하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수많은 검사를 했지만 류마티스 인자를 포함한 어떤 수치도 비정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을 깊숙이 들여다보자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불규칙한 수면, 거의 하지 않는 운동, 그리고 바쁘다는 핑계로 대충 때우는 식사. 이것들이 바로 그녀의 몸을 공격하는 염증의 진짜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약물 치료가 아닌 생활습관 교정만으로 그녀의 건강은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염증성 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병이 생긴 후에 약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병의 근원이 되는 내 몸속 작은 불씨를 생활습관 개선으로 미리 끄는 것. 그것이 바로 저속 노화의 첫걸음입니다. 제2장, 젊음의 엔진을 다시 깨우는 현명한 운동법 건강을 위해 많은 분들이 걷기 운동을 합니다. 물론 걷기는 훌륭한 운동입니다. 하지만 노화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핵심은 바로 조니 트레이닝입니다. 헬스장에 있는 러닝머신을 보면 심박수에 따라 운동 강도를 초록색,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으로 구분해 놓은 것을 보셨을 겁니다. 조니는 바로 그 두 번째 구간, 약간 숨이 차지만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한 정도의 강도를 말합니다. 왜 이 구간이 중요할까요? 우리 몸은 조니 강도로 운동할 때 비로소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태우기 시작합니다. 이보다 강도가 높아지면 지방 대신 탄수화물을 급하게 태우고 몸에는 피로물질인 젖산이 쌓입니다. 조니 운동은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를 더 많고 튼튼하게 만들어 만성염증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조니 트레이닝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1912년 3월 30일 운동법을 추천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러닝머신의 경사를 12도로 맞추고 속도는 시속 5km로 설정한 뒤 30분간 꾸준히 걷는 것입니다. 평지를 빠르게 걷는 것보다 경사를 오르는 것이 심박수를 존 2 구간에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면서 동시에 하체 근력을 키우는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만약 헬스장이 여의치 않다면 주변의 언덕길을 오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실내 자전거를 타면서 넷플릭스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것도 꾸준함을 유지하는 훌륭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힘들어서 매일 하기 어려운 운동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현명한 운동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동에 관해 한 가지 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엉덩이 기억 상실증입니다. 이름은 조금 우습게 들릴지 몰라도 이것은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의자에 앉아 생활하는 현대인들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인 엉덩이 근육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엉덩이는 자신이 근육이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허리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어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이 됩니다. 둘째, 우리가 섭취한 영양소와 칼로리를 저장할 가장 큰 창고가 사라지면서 혈당이 쉽게 오르고 당뇨병의 위험이 커집니다. 결국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걸을 수 있는 힘에서 나옵니다. 80, 90대가 되어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비극을 막아줄 가장 확실한 보험이 바로 지금부터 엉덩이 근육을 깨우는 것입니다.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바로 의자 스쿼트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그리고 의자에 앉는 것처럼 엉덩이를 뒤로 쭉 빼면서 천천히 내려갔다가 다시 일어날 때는 엉덩이 근육에 힘을 주며 앞으로 밀어주듯이 일어서는 겁니다. 이 간단한 동작이야말로 엉덩이의 기억을 되살리고 100세까지 네 다리로 걷게 해줄 최고의 운동입니다. 제3장, 무엇을 먹을 것인가? 생명의 연료를 채우는 식사의 지혜 운동으로 근육을 깨웠다면 이제 그 근육을 만들 재료를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젊은이들과 노인들에게 똑같이 근력 운동을 시키면 당연히 젊은이들의 근육이 더 많이 성장합니다. 그런데 노인들에게 류신이라는 특별한 아미노산을 추가로 공급했더니 놀랍게도 젊은이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근육이 성장했습니다. 류신은 근육 합성을 시작하라고 명령하는 스위치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중요한 류신은 안타깝게도 식물성 단백질인 콩류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 있습니다. 반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와 같은 육류와 우유, 치즈, 그릭 요거트 같은 유제품에 풍부합니다. 물론 채식은 훌륭한 식단이지만 근육 감소가 심각해지는 노년기에는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치아가 좋지 않거나 소화가 어려워 고기를 드시기 힘들다면 유청 단백질 보충제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영양제 중에서 노년의 건강을 위해 꼭 두 가지만 꼽으라면 단연코 비타민 D와 유청 단백질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근육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이제 음식에 대한 더 큰 그림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육식이냐, 채식이냐와 같은 이분법적인 논쟁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식단의 본질은 그보다 더 단순하고 명확한 곳에 있습니다. 바로 자연식품이냐, 초가공식품이냐의 문제입니다. 초가공식품이란 무엇일까요? 가장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이것을 우리 집 부엌에서 똑같이 만들 수 있는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만든 떡은 하루만 지나도 시지만 마트에서 파는 떡은 몇 달이 지나도 상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유통과 보존을 위해 첨가된 수많은 첨가물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분표를 읽어도 도무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들, 그것이 바로 초가공식품의 증거입니다. 된장, 김, 과자, 음료수, 심지어 건강해 보이는 시리얼까지. 공장의 손을 거쳐 만들어진 대부분의 음식은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높이고 장내 환경을 망가뜨립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마트에 갔을 때 화려하게 포장된 가공식품 코너를 지나쳐 흙이 묻어있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 정육 코너로 먼저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미슐랭 스타 셰프가 최고의 요리를 만드는 비결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최상의 신선한 재료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추, 깻잎, 오이, 당근을 사고 신선한 돼지고기나 생선을 사서 집에서 갓 지은 밥과 함께 먹는 것. 그것이 바로 지중해 식단 부럽지 않은 최고의 건강식입니다. 칼로리가 똑같은 아보카도 1개와 치즈버거 1개가 우리 몸에서
전혀 다르게 작용하는 이유를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칼로리의 숫자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영양의 질과 생명력입니다. 제4장, 우리 몸속의 우주,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지키는 법. 우리 몸 안에는 수조 개의 미생물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작은 생명체들이 이루는 세계, 즉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우리의 건강과 노화 속도를 결정한다는 사실이 최근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특정한 좋은 유산균 한두 가지를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원시 부족의 장내 환경을 연구한 결과 과학자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현대 도시인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이 그들의 장 속에 살고 있었고, 그들에게는 현대인이 겪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장 건강의 핵심은 특정 균의 개체수가 아니라 다양성입니다. 마치 다양한 식물이 자라는 숲이 건강하듯 우리 장 속에도 다양한 미생물이 공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다양성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 우리 한식 문화 속에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높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음식은 바로 김치와 같은 발효식품이었습니다. 요거트처럼 기존의 균을 주입해서 만드는 방식과 달리 김치는 배추, 무와 같은 채소 자체에 존재하는 수많은 토착균들이 자연적으로 발효되며 무궁무진한 종류의 미생물을 만들어냅니다. 한 저명한 잡지에서는 미래의 건강식은 바로 김치라고 단언하기까지 했습니다. 서양인들이 열광하는 우리의 김치를 정작 우리는 점점 멀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때입니다. 커피 역시 장 건강에 이로운 친구입니다. 커피콩의 풍부한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훌륭한 먹이가 되어 장벽을 튼튼하게 하고 염증을 줄이는 단세 지방산을 만들어냅니다.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우리 몸속 정원을 가꾸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궁극적으로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위한 최고의 전략은 일주일에 30가지 이상의 식물성 식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채소, 과일, 견과류, 콩류, 씨앗류를 모두 포함해서 말입니다. 30가지라고 하면 너무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식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우리에겐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도라지 무침과 같은 다채로운 나물 반찬이 있지 않습니까? 밥상에 나물 반찬 서너 가지만 올려도 우리는 아주 손쉽게 미생물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는 글. 오늘 우리는 노화의 시계를 늦추는 4가지 핵심 기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생활습관으로 몸속의 만성 염증이라는 불씨를 끌 것. 둘째, 조니 트레이닝과 엉덩이 근육 운동으로 젊음의 엔진을 되살릴 것. 셋째, 초가공식품을 멀리하고 류신이 풍부한 자연식품으로 몸을 채울 것. 넷째, 김치와 다채로운 채소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라는 우리 몸속 정원을 가꿀 것.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의 철학으로 기결됩니다. 우리 몸을 자연의 일부로 존중하고 가장 신선하고 본질적인 것으로 채우며 꾸준히 움직이는 것. 노화는 싸워서 이겨야 할 적이 아니라 지혜롭게 관리해야 할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어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를 향한 여정을 환하게 비추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들이 건강과 기쁨으로 천천히 나이 드는 지혜, 우리 몸의 시간을 되돌리는 건강의 비밀.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는 여러분의 동반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더 깊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격려가 됩니다. 이 지혜가 소중한 분들께도 전달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는 것 또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건강과 평화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나 오래 사는가는 더 이상 중요한 질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건강하고 활기차게 존엄을 지키며 나이 들어갈 것인가? 많은 분들이 노화는 그저 시간이 흐르면 당연히 찾아오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생각에 작은 균열을 내보려고 합니다.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은 지혜와 건강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스탠포드 의과대학에서 노인학을 깊이 연구하고 수많은 어르신들을 돌보며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느리게 나이 드는 법, 즉 저속 노화의 비밀을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병 없이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두 발로 걷고 맑은 정신으로 세상을 느끼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충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1장, 내 몸을 태우는 보이지 않는 불씨, 염증성 노화. 혹시 이유 없이 몸이 붓고 관절이 쑤시거나 머리가 안개 낀 것처럼 멍하고 집중이 안 되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도 뚜렷한 병명은 나오지 않는데 내 몸은 분명 예전 같지 않다고 신호를 보내는 순간들 말입니다. 의학계는 최근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염증성 노화라는 개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으로 생기는 급성 염증과는 다릅니다. 마치 꺼지지 않는 작은 불씨처럼 우리 몸속에서 수십 년에 걸쳐 만성적으로 낮은 수준의 염증이 계속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작은 불씨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바로 우리의 잘못된 생활 습관입니다. 부족한 수면, 운동 부족, 그리고 가공식품 위주의 식단. 이 세 가지가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교란시키고 염증이라는 불씨를 계속해서 키워나갑니다. 이 불씨는 조용히 우리의 세포를 늙게 만들고 혈관을 병들게 하며 결국에는 치매, 심혈관 질환, 암과 같은 큰 병으로 번져나가는 도화선이 됩니다. 한 50대 여성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관절염과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앓고 있었고 늘 머리가 막지 못해 대화에 집중하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수많은 검사를 했지만 류마티스 인자를 포함한 어떤 수치도 비정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을 깊숙이 들여다보자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불규칙한 수면, 거의 하지 않는 운동, 그리고 바쁘다는 핑계로 대충 때우는 식사. 이것들이 바로 그녀의 몸을 공격하는 염증의 진짜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약물 치료가 아닌 생활습관 교정만으로 그녀의 건강은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염증성 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병이 생긴 후에 약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병의 근원이 되는 내 몸속 작은 불씨를 생활습관 개선으로 미리 끄는 것. 그것이 바로 저속 노화의 첫걸음입니다. 제2장, 젊음의 엔진을 다시 깨우는 현명한 운동법. 건강을 위해 많은 분들이 걷기 운동을 합니다. 물론 걷기는 훌륭한 운동입니다. 하지만 노화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핵심은 바로 조니 트레이닝입니다. 헬스장에 있는 러닝머신을 보면 심박수에 따라 운동 강도를 초록색,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으로 구분해 놓은 것을 보셨을 겁니다. 조니는 바로 그 두 번째 구간, 약간 숨이 차지만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한 정도의 강도를 말합니다. 이 구간이 중요할까요? 우리 몸은
존이 강도로 운동할 때 비로소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태우기 시작합니다. 이보다 강도가 높아지면 지방 대신 탄수화물을 급하게 태우고 몸에는 피로물질인 젖산이 쌓입니다. 존이 운동은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를 더 많고 튼튼하게 만들어 만성염증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존이 트레이닝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1912년 3월 30일 운동법을 추천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러닝머신의 경사를 12도로 맞추고 속도는 시속 5km로 설정한 뒤 30분간 꾸준히 걷는 것입니다. 평지를 빠르게 걷는 것보다 경사를 오르는 것이 심박수를 존 2 구간에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면서 동시에 하체 근력을 키우는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만약 헬스장이 여의치 않다면 주변의 언덕길을 오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실내 자전거를 타면서 넷플릭스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것도 꾸준함을 유지하는 훌륭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힘들어서 매일 하기 어려운 운동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현명한 운동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동에 관해 한 가지 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엉덩이 기억 상실증입니다. 이름은 조금 우습게 들릴지 몰라도 이것은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의자에 앉아 생활하는 현대인들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인 엉덩이 근육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엉덩이는 자신이 근육이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허리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어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이 됩니다. 둘째, 우리가 섭취한 영양소와 칼로리를 저장할 가장 큰 창고가 사라지면서 혈당이 쉽게 오르고 당뇨병의 위험이 커집니다. 결국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걸을 수 있는 힘에서 나옵니다. 80, 90대가 되어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비극을 막아줄 가장 확실한 보험이 바로 지금부터 엉덩이 근육을 깨우는 것입니다.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바로 의자 스쿼트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그리고 의자에 앉는 것처럼 엉덩이를 뒤로 쭉 빼면서 천천히 내려갔다가 다시 일어날 때는 엉덩이 근육에 힘을 주며 앞으로 밀어주듯이 일어서는 겁니다. 이 간단한 동작이야말로 엉덩이의 기억을 되살리고 100세까지 네 다리로 걷게 해줄 최고의 운동입니다. 제3장, 무엇을 먹을 것인가, 생명의 연료를 채우는 식사의 지혜 운동으로 근육을 깨웠다면 이제 그 근육을 만들 재료를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젊은이들과 노인들에게 똑같이 근력 운동을 시키면 당연히 젊은이들의 근육이 더 많이 성장합니다. 그런데 노인들에게 류신이라는 특별한 아미노산을 추가로 공급했더니 놀랍게도 젊은이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근육이 성장했습니다. 류신은 근육 합성을 시작하라고 명령하는 스위치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중요한 류신은 안타깝게도 식물성 단백질인 콩류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있습니다. 반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와 같은 육류와 우유, 치즈, 그릭 요거트 같은 유제품에 풍부합니다. 물론 채식은 훌륭한 식단이지만 근육 감소가 심각해지는 노년기에는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치아가 좋지 않거나 소화가 어려워 고기를 드시기 힘들다면 유청 단백질 보충제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영양제 중에서 노년의 건강을 위해 꼭 두 가지만 꼽으라면 단연코 비타민 D와 유청 단백질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근육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이제 음식에 대한 더 큰 그림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육식이냐, 채식이냐와 같은 이분법적인 논쟁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식단의 본질은 그보다 더 단순하고 명확한 곳에 있습니다. 바로 자연식품이냐, 초가공식품이냐의 문제입니다. 초가공식품이란 무엇일까요? 가장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이것을 우리 집 부엌에서 똑같이 만들 수 있는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만든 떡은 하루만 지나도 시지만 마트에서 파는 떡은 몇 달이 지나도 상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유통과 보존을 위해 첨가된 수많은 첨가물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분표를 읽어도 도무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들, 그것이 바로 초가공식품의 증거입니다. 된장, 김, 과자, 음료수, 심지어 건강해 보이는 시리얼까지 공장의 손을 거쳐 만들어진 대부분의 음식은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높이고 장내 환경을 망가뜨립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마트에 갔을 때 화려하게 포장된 가공식품 코너를 지나쳐 흙이 묻어있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 정육 코너로 먼저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미슐랭 스타 셰프가 최고의 요리를 만드는 비결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최상의 신선한 재료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추, 깻잎, 오이, 당근을 사고 신선한 돼지고기나 생선을 사서 집에서 갓 지은 밥과 함께 먹는 것. 그것이 바로 지중해 식단 부럽지 않은 최고의 건강식입니다. 칼로리가 똑같은 아보카도 1개와 치즈버거 1개가 우리 몸에서 전혀 다르게 작용하는 이유를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칼로리의 숫자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영양의 질과 생명력입니다. 제4장, 우리 몸속의 우주,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지키는 법 우리 몸 안에는 수조 개의 미생물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작은 생명체들이 이루는 세계, 즉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우리의 건강과 노화 속도를 결정한다는 사실이 최근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특정한 좋은 유산균 한두 가지를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원시 부족의 장내 환경을 연구한 결과 과학자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현대 도시인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이 그들의 장 속에 살고 있었고 그들에게는 현대인이 겪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장 건강의 핵심은 특정 균의 개체수가 아니라 다양성입니다. 마치 다양한 식물이 자라는 숲이 건강하듯 우리 장 속에도 다양한 미생물이 공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다양성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 우리 한식 문화 속에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높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음식은 바로 김치와 같은 발효식품이었습니다. 요거트처럼 기존의 균을 주입해서 만드는 방식과 달리 김치는 배추, 무와 같은 채소 자체에 존재하는 수많은 토착균들이 자연적으로 발효되며 무궁무진한 종류의 미생물을 만들어냅니다. 한 저명한 잡지에서는 미래의 건강식은 바로 김치라고 단언하기까지 했습니다. 서양인들이 열광하는 우리의 김치를 정작 우리는 점점 멀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때입니다. 커피 역시 장 건강에 이로운 친구입니다. 커피콩의 풍부한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훌륭한 먹이가 되어 장벽을 튼튼하게 하고 염증을 줄이는 단세 지방산을 만들어냅니다.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우리 몸속 정원을 가꾸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궁극적으로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위한 최고의 전략은
일주일에 30가지 이상의 식물성 식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채소, 과일, 견과류, 콩류, 씨앗류를 모두 포함해서 말입니다. 30가지라고 하면 너무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식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우리에겐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도라지 무침과 같은 다채로운 나물 반찬이 있지 않습니까? 밥상에 나물 반찬 서너 가지만 올려도 우리는 아주 손쉽게 미생물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는 글 오늘 우리는 노화의 시계를 늦추는 4가지 핵심 기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생활습관으로 몸속의 만성염증이라는 불씨를 끌 것. 둘째, 조니 트레이닝과 엉덩이 근육 운동으로 젊음의 엔진을 되살릴 것. 셋째, 초가공식품을 멀리하고 류신이 풍부한 자연식품으로 몸을 채울 것. 넷째, 김치와 다채로운 채소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라는 우리 몸속 정원을 가꿀 것.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의 철학으로 기결됩니다. 우리 몸을 자연의 일부로 존중하고 가장 신선하고 본질적인 것으로 채우며 꾸준히 움직이는 것. 노화는 싸워서 이겨야 할 적이 아니라 지혜롭게 관리해야 할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어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를 향한 여정을 환하게 비추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들이 건강과 기쁨으로 천천히 나이 드는 지혜, 우리 몸의 시간을 되돌리는 건강의 비밀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는 여러분의 동반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더 깊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격려가 됩니다. 이 지혜가 소중한 분들께도 전달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는 것 또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건강과 평화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나 오래 사는가는 더 이상 중요한 질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건강하고 활기차게 존엄을 지키며 나이 들어갈 것인가? 많은 분들이 노화는 그저 시간이 흐르면 당연히 찾아오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생각에 작은 균열을 내보려고 합니다.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은 지혜와 건강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스탠포드 의과대학에서 노인학을 깊이 연구하고 수많은 어르신들을 돌보며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느리게 나이 드는 법, 즉 저속 노화의 비밀을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병 없이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두 발로 걷고 맑은 정신으로 세상을 느끼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충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1장, 내 몸을 태우는 보이지 않는 불씨, 염증성 노화. 혹시 이유 없이 몸이 붓고 관절이 쑤시거나 머리가 안개 낀 것처럼 멍하고 집중이 안 되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도 뚜렷한 병명은 나오지 않는데 내 몸은 분명 예전 같지 않다고 신호를 보내는 순간들 말입니다. 의학계는 최근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염증성 노화라는 개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으로 생기는 급성 염증과는 다릅니다. 마치 꺼지지 않는 작은 불씨처럼 우리 몸속에서 수십 년에 걸쳐 만성적으로 낮은 수준의 염증이 계속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작은 불씨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바로 우리의 잘못된 생활 습관입니다. 부족한 수면, 운동 부족, 그리고 가공식품 위주의 식단. 이 세 가지가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교란시키고
염증이라는 불씨를 계속해서 키워나갑니다. 이 불씨는 조용히 우리의 세포를 늙게 만들고 혈관을 병들게 하며 결국에는 치매, 심혈관 질환, 암과 같은 큰 병으로 번져나가는 도화선이 됩니다. 한 50대 여성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관절염과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앓고 있었고 늘 머리가 막지 못해 대화에 집중하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수많은 검사를 했지만 류마티스 인자를 포함한 어떤 수치도 비정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을 깊숙이 들여다보자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불규칙한 수면, 거의 하지 않는 운동, 그리고 바쁘다는 핑계로 대충 때우는 식사. 이것들이 바로 그녀의 몸을 공격하는 염증의 진짜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약물 치료가 아닌 생활습관 교정만으로 그녀의 건강은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염증성 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병이 생긴 후에 약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병의 근원이 되는 내 몸속 작은 불씨를 생활습관 개선으로 미리 끄는 것. 그것이 바로 저속 노화의 첫걸음입니다. 제2장, 젊음의 엔진을 다시 깨우는 현명한 운동법 건강을 위해 많은 분들이 걷기 운동을 합니다. 물론 걷기는 훌륭한 운동입니다. 하지만 노화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핵심은 바로 조니 트레이닝입니다. 헬스장에 있는 러닝머신을 보면 심박수에 따라 운동 강도를 초록색,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으로 구분해 놓은 것을 보셨을 겁니다. 조니는 바로 그 두 번째 구간, 약간 숨이 차지만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한 정도의 강도를 말합니다. 왜 이 구간이 중요할까요? 우리 몸은 조니 강도로 운동할 때 비로소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태우기 시작합니다. 이보다 강도가 높아지면 지방 대신 탄수화물을 급하게 태우고 몸에는 피로물질인 젖산이 쌓입니다. 조니 운동은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를 더 많고 튼튼하게 만들어 만성염증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조니 트레이닝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1912년 3월 30일 운동법을 추천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러닝머신의 경사를 12도로 맞추고 속도는 시속 5km로 설정한 뒤 30분간 꾸준히 걷는 것입니다. 평지를 빠르게 걷는 것보다 경사를 오르는 것이 심박수를 존 2 구간에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면서 동시에 하체 근력을 키우는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만약 헬스장이 여의치 않다면 주변의 언덕길을 오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실내 자전거를 타면서 넷플릭스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것도 꾸준함을 유지하는 훌륭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힘들어서 매일 하기 어려운 운동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현명한 운동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동에 관해 한 가지 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엉덩이 기억 상실증입니다. 이름은 조금 우습게 들릴지 몰라도 이것은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의자에 앉아 생활하는 현대인들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인 엉덩이 근육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엉덩이는 자신이 근육이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허리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어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이 됩니다. 둘째, 우리가 섭취한 영양소와 칼로리를 저장할 가장 큰 창고가 사라지면서 혈당이 쉽게 오르고 당뇨병의 위험이 커집니다. 결국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걸을 수 있는 힘에서 나옵니다. 80, 90대가 되어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비극을 막아줄 가장 확실한 보험이 바로 지금부터 엉덩이 근육을 깨우는 것입니다.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바로 의자 스쿼트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잠시 자리